사진 찍어서 보는 자기의 모습이랑 실제 거울로 보는 자기 모습이랑 이제 차이가 많죠. 굉장히 생각보다 스트레스예요. 이게 내 얼굴이 진짜 이렇게 못생겼나?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? 뭐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상담 오셔서도 자기는 사진 찍으면 얼굴이 막 이만해 보인다, 얼굴이 너무 못생겨 보인다, 이런 분들도 꽤 많고요.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? 궁금증이 좀 드실 텐데,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사진과 실물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, 또 예쁜 얼굴이 아니더라도 사진 잘 나올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울로 봤을 때 제 모습이랑 단체 사진에 찍힌 제 모습이 너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. 왜 이런 걸까요?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볼 때는 3D 영상으로 그렇죠. 우리가 보는 건데,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2D 영상이 되기 때문에 네. 사실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좀 있다.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입체감이 있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 사이에 느끼는 차이가 크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얘기죠. 근데 또 한 가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뇌에서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FFL이라고. 여기서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데 이 숫자나 뭐는 글자 이런 거 판독하는 것보다 얼굴을 인식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얼굴을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재빠르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. 팩트만 보는 게 아니고 표정, 분위기,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종합해서 한 번에 판단을 한단 말이죠. 원장님도 그 길 가다가 이렇게 예쁜 여자 이렇게 보면은 0.1초 만에. 그렇죠. 0.1초 만에 전부 다 스캔 되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뇌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금방 기억하는 거예요.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? 그렇죠. 이런 표정 안 나오죠. 그렇죠. 부자연스럽죠. 좀. 그냥 얼음 되잖아요. 네. 사진 찍는다 그러면 표정이 그냥 일시에 싹 없어지잖아요. 근데 그 표정을 자기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. 자기가 알고 있는 내 표정은 이런 표정이 아닌데 사진 찍었더니 이 표정이다. 그럼 그걸 빨리 캐치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뇌는 얼굴을 인식할 때 굉장히 익숙한 얼굴을 더 이쁘게 인식을 해요. 예를 들어 보면은 신인 가수들 내지는 탤런트들 처음 나왔을 때 저 별로야 그런 친구들이 계속 나오고 뭐 자주 노출되다 보면 제 얼굴이 이쁜 얼굴 자주 보다 보니까. 근데 자기 얼굴은 오죽하겠어요? 그렇죠. 매일 얼굴로 거울로 보는데 네. 근데 사진 찍었는데 표정 하나가 딱 달라졌어. 그럼 뇌는 얘를 어떻게 인식해요? 자기와 좀 다르다고. 그렇죠. 얘는 내가 아니야 라고 바로 그냥 부정을 해버린다는 거지. 왜냐면 나는 내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. 예. 근데 자기가 상상하는 그 뇌에 있는 이미지랑 이 사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 원인을 또 생각을 해보자면,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잖아요. 스마트폰은 광각 렌즈로 되어 있는데, 광각 렌즈의 특징이 가운데 부분은 좀 작게 나오게 하고 겉에 부분은 좀 길게 나오는 특성이 있어서, 그래서 우리가 비율 좋게 찍을 때 이제 다리를 아래쪽 끝에다 하고 얼굴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? 같은 원리로 이제 얼굴을 가운데다 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굴의 중앙, 이제 코 뭐 이런 쪽이 되겠죠? 여기는 좀 작게 나오고 이제 바깥쪽 여백이 좀 커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덜 예쁘게 나오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솔직히 우리 뇌 잘못이 한 50% 있고 맞습니다. 카메라 잘못이 한 50% 있다. 그렇죠. 나는 잘못이 없다. 그렇죠? 사진빨 안 받는 사람 유형이나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빨이 잘 받는 얼굴은 입체감이 확실히 좀 있어야 돼요. 얼굴 중앙 쪽, 코어 쪽, 그 다음에 바깥쪽 그렇게 좀 나눠본다 치면 입체감 있는 얼굴이 무조건 사진빨을 잘 받는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입체감이 있다는 얘기는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얘기고, 말 그대로 여백이 좀 작다는 얘기고,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 이질감이 없어요. 근데 반대이신 분들, 예를 들어 얼굴 코어 부분이 볼륨감이 없거나 내지는 약하신 분들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사진은 안 그래도 2D인데 이게 말 그대로 기준점마저 없고 이 볼륨 있는 곳마저 없으면 아예 그냥 구별을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? 그럼 말 그대로 그냥 다 넓어 보이게 되는 거죠. 바깥쪽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윤곽이 되겠고, 안쪽 부분은 이제 이마, 코, 입술, 턱 이렇게 이어지는 굴곡이 되겠죠. 그 부분이 입체감이 있으신 분들은 사진이 좀 잘 나온 부분,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아쉽죠. 내 얼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, 맞죠? 이 정도는 아닌데. 김 원장님 어때요? 사진빨 잘 안 받는 얼굴 이런 것 좀 어떤 얼굴인 것 같아요? 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. 코가 거의 뭐 중심이니까. 코가 이제 너무 낮거나 너무 뭉툭한 이런 분들은 특히나 좀 더 사진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, 이제 또 중요한 게 피부도 중요하게 맞아요, 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네, 이제 피부가 좀 많이 고르지 못하거나 트러블이 많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빛의 반사도 조금 고르지 못하게 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사진에서 칙칙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피부 보정만 사실 돼도 이제 사진이 엄청 달라 보이죠. 맞아요. 그렇더라고요. 그 쌍꺼풀이 있는 얼굴이랑 무쌍인 얼굴이랑 어때요? 사진빨 받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?
사실 쌍꺼풀의 유무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눈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. 것 같습니다. 눈의 크기가 중요하죠. 확실히 눈 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얼굴 크기에 비해서 눈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큰지. 쌍꺼풀이 적당히 있는 눈은 눈을 더 크게 만들어주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좀 유행이 이제 무쌍인데 눈이 크신 분들 완전 워너비죠. 근데 대부분 쌍꺼풀이 없으면 눈이 크지 않아요. 맞죠. 자기 생각에는 아 나는 무쌍이고 눈 큰 눈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진 찍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. 그 눈 뜨는 힘 차이도 조금은 있잖아요. 그렇죠. 무쌍인 분들 중에 눈 뜨는 힘이 좀 크다 이런 동공 노출되는 양이 좀 더 많다 이러면은 확실히 좀 사진빨이 잘 받는 것 같고 환자분들에게 상담 오시면은 네네. 원장님 저는 왼쪽 얼굴이 훨씬 이뻐요. 그 사진 찍을 때도 왼쪽으로만 찍어요. 뭐 내지는 뭐 연예인분들도 이 카메라 받을 때 이쪽으로만 찍어주세요. 뭐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. 네. 그거는 뭐 왜 그럴까요? 얼굴에 비대칭이 있어서 그런데 어느 한쪽 얼굴이 좀 더 예쁜 경우가 많죠. 대부분의 얼굴은 대칭이 아니니까. 그렇죠. 100% 비대칭이라고 보면 그렇죠. 돼요. 예. 똑같은 경우면 사실 어느 쪽으로 찍어도 상관이 없죠. 물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. 근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비대칭까지 그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죠. 네.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모르시는 거고 대신에 표현을 나는 이쪽 얼굴이 더 이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. 그래서 이제 사진 찍었을 때 가장 괴리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비대칭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사진 찍었을 때 느꼈을 때 자기가 찍을 때는 이쁜 각도로 찍어주잖아요. 근데 남은 그렇지 않잖아요. 딱 찍었는데 이거 뭐야 뭐 이런 거거든요. 그 부분은 솔직히 얼굴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싶어요. 원장님 사진만 이렇게 찍으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? 자기 얘기야. 네. 그래?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?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사진 찍었다고 생각했을 때 눈, 코, 입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백이 확실히 있는 편이에요. 아 그렇긴 하네요. 맞죠?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걸 다 보정하면서 보단 말이에요. 네. 사람을 대할 때도. 네네. 근데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제 그게 보정이 안 되니까 네네. 딱 말 그대로 코에서부터 얼마, 눈에서부터 얼마 이 거리가 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. 여백이 넓어 보인단 말이죠. 이게 내가 지금 코어 부분이 없어서 넓어 보이는 건지 아니면 윤곽이 넓어서 넓어 보이는 건지 그걸 빨리 판단을 하시고. 저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인생샷을 건질 때 저는 이제 친구가 찍어주는데 한 100장씩 찍어줍니다. 그래서 표정도 계속 다 다르고 진짜? 각도도 다 다르게 찍어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고 좋은 각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찍어 보면은 결국엔 잘 나온 사진,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사진들을 모아서 내가 어느 각도가 잘 나오는지 어떤 표정이 이제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입체감 그리고 여백이 적은 사람이 사진이 잘 나온다인데 맞아요. 이제 메이크업으로 뭐 섀도잉 같은 걸 잘 해서 입체감을 더 살려주는 메이크업을 해주거나 아니면 광대나 턱이 큰 사람들은 머리를 가려줘서 여백을 줄여주면은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메이크업의 세계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있더라고요. 저도 좀 필요할까요? 사진빨 안 받는 사람이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야, 요걸 우리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지?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 있을 거잖아요. 근데 그 각도를 찾는 거죠.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그 각도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. 그게 제일 베스트고 조금 그걸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면 한쪽 얼굴은 약간 45도 광대가 나와 있고 한쪽 얼굴은 90도 광대가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비대칭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넓은 쪽은 사진빨이 좀 덜 받고 45도 광대가 튀어나온 쪽이 훨씬 더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. 이게 약간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샤프한 이미지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대 넓은 쪽을 더 좋아하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그리고 표정이 또 중요하죠. 맞습니다.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진만 찍으면 표정이 없어지잖아요. 지금 좋은데?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자연스러운 웃을 수 표정. 있으면 사진은 너무 아래에서 찍거나 아니면 약간 정면보다 더 아래나 아니면 위가 아니게 찍었을 때는 사실 아래쪽이 부각되잖아요. 이런 경우는 사실 이중턱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. 그런 각도는 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조명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할 거고 조명 중요하죠. 제일 최악이 광대가 크신 분들 네. 이렇게 말 그대로 아까 코 바깥쪽 윤곽이 이렇게
드러나서 그림자가 지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 아래에 있다. 이게 좀 최악인 것 같긴 해요. 보통 이제 그냥 앞에서 비추는 조명보다는 살짝 뭐 45도 정도 측면에서 오는 조명이 좀 더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주고 그림자가 좀 생기니까 그래서 점심 때보다는 오후에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, 사진이. 그쵸, 옆에서 네. 자연광으로 조금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퍼스널 컬러라고 그러죠. 그거 네. 받아보셨나요 혹시? 뭐를? 테스트? 테스트요? 네. 근데 그건 상식이. 근데 어쨌든 그런 퍼스널 자기 얼굴 색깔이나 이런 거에 맞는 색을 썼을 때 얼굴이 빛이 난다? 밝아 보인다? 네.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중요하죠. 네. 옷도 중요하고 화장 톤도 중요하고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진빨 잘 받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예뻐 보이는 이런 수술이나 시술 이런 게 있을까요? 원인에 따라서 뭐 당연히 필요한 게 달라지겠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겠죠. 입체감이 적은 사람은 이제 입체감을 좀 채워주는 쪽으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하겠고, 그 여백이 넓은 사람은 여백을 줄여주는 쪽으로 뭔가를 추천을 해드리게 될 텐데, 이제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는 부위는 중앙 부위에 있는 뭐 이마, 코, 아니면 무턱인 경우엔 턱, 이 앞턱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는데, 이제 코가 낮으신 분들은 뭐 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, 이마는 볼륨감이 부족하면은 이마 지방 이식이나 필러 뭐 이런 걸로 좀 채워볼 수 있고, 턱끝 같은 경우는 뭐 턱끝 전진술이나 아니면 턱끝 필러 뭐 이런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좀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백이 넓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판단해야 될 게 이제 뼈가 넓은 건지 아니면 살이 많은 건지 지방이 많은 건지 뭐 때문에 열백이 넓은 건지 먼저 판단을 좀 해보고,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나 뭐 침샘이 크신 분들, 뭐 근육이 크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지방흡입이나 보톡스 시술들을 통해서 여백을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, 말 그대로 이제 윤곽이 큰 경우는 사실 그건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인지는 하잖아요. 근데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연부 조직의 변화가 왔을 때는 사실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경우는 지방이 뭔가 처졌다거나 내지는 아래쪽에 저라인이 조금 무너졌다거나 그런 경우인데, 그런 경우는 뭐 괜찮으면 실리프팅이든 아니면 뭐 안면거상이든 안면거상. 그런 어떤 젊었을 때 가졌던 그 턱 라인을 살려주는 쪽으로 수술이 들어가거나 시술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수술 좀 무서우시면 지방 분화 주사라든지 아니면 실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라도 턱 라인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시술이 좀 진행이 되면 확실히 좀 그런 부분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. 사실 턱 라인이 흐려졌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것도 흐려진 그 턱 라인만큼 여백이 되는 거고, 네네. 여기 턱 라인이 샤프하게 살아있으면 사실 그거는 이제 여백이라고는 생각 안 하죠. 여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. 이중턱이나 이제 여기가 턱 라인이 내려와 있다, 네. 내지는 처져 있다,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다 얼굴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. 맞습니다. 뭐 하관이 좀 여기에 좀 살이 많고 넓어 보이시는 분들의 경우 젊은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데, 슬리프팅을 해주면은 훨씬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. 젊은 분들도 그렇게 받고 가셔서 원장님 사진이 되게 잘 나와서 좋다 이런 피드백도 몇 번 받았었거든요. 카메라에 찍힌 얼굴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다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사실 요즘에 이제 우리 별스타? 인스타? 맞아요. 사진 찍는 횟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잘못도 반, 카메라 잘못도 반, 이런 생각을 일단 좀 하시고, 물론 이제 내 얼굴에 혹시라도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뭐 수술이나 시술을 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. 원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? 나 오늘 원장님 때문에 되게 편하게 했네.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과 너무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결국에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보는 거울과는 다를 겁니다. 그래서 쟤도 만족 안 할 거고, 어차피 나도 사진은 내가 아는 거랑 다르게 나오는 거고. 다들 실망하면서 산다. 네,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오늘 설명드린 뭐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고,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활용을 해보시고,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찍힌 사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하시면은 전문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뭐 좋은 해결책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설명드린 뭐 이런 방법들 저희가 나름 좀뭐 공부도 좀 해보고 좀 도움이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좀 찾아도 보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,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. 저희가 한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이상 두드림 성형외과 임찬선장이었습니다. 김태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